안녕하세요. 요즘 평생 했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쉬어가고 있는 50대입니다. 이것에서 여러 사연들을 들으면서 참 세상사 다양하구나 생각했었는데 제 사연도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네요. 전 30년 전 남편과 사별을 했어요. 갑작스럽게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서 시댁에서는 저를 내쫓으셨죠. 그때 당시 딸아이만 안고서 나오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고향에서 비료를 판매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도 고향으로 가 함께 살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동네 사람들은 다들 제가 오니 수군대기 바빴어요. 결혼한 지 5년도 되지 않아 남편과 사별해 친정으로 쫓겨왔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동네방네 퍼졌죠. 그때마다 엄마는 제가 더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엄마, 미안해. 요즘 동네 사람들 어떻게 말하는지 나 다 알아. 엄마한테 미안한데 지금 당장 어딜 갈 수도 없고 유미랑 나 혼자서 살기도 힘들어서 당분간 엄마한테 신세 좀 져야 할 것 같아. 엄마 잘못 아닌데 엄마까지 이상한 소리 듣게 해서 미안해. 내가 나중에 엄마한테 잘할게. 조금만 내 사정 좀 봐줘. 야야, 됐다. 엄마는 그런 말 하나도 신경 안 써. 다들 뭘 모르고 하는 말이지. 그 사람들이 뭘 안다고 그래? 다들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야. 그리고 너도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제 엄마야. 유미 앞에서는 당당해져야지.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대든 말든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면 못 산다. 그러니까 말을 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 엄마, 그래도 나 때문에 사람들 올 때마다 한 소리 하고 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것 때문에 엄마 장사하는 것도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그래. 내가 얼른 다른 곳도 알아보고 갈게. 당분간만 부탁해. 네가 어딜 간다고 그래? 그냥 여기서 같이 살아. 우린 괜찮아. 우리 딸 다시 집에 오니까 좋지 뭐. 그렇지만 너 혹여나 그런 말들 한다고 해서 주눅 들면 안 되는 거 알지? 앞으로 유미한테는 네가 전부야. 우리가 있긴 하지만 네 힘으로 유미 지킬 수 있어야 해. 네가 당당해야 쟤도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 펴고 여기서 사는 동안 당당하게 살아. 엄마,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남편도 그렇게 갑자기 가버리고 나 너무 겁이 나. 나 혼자서 유미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야.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더 잘 들리고 무섭기도 해. 엄마,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럼 누구 딸인데? 넌 잘할 거야. 그리고 겁날 게 뭐가 있어? 네가 힘들어서 주저앉아도 그때는 나랑 아빠가 네 뒤에서 버티고 있잖니. 그러니까 괜찮아. 다 할 수 있어. 지금은 힘들게 느껴지지만 언젠가는 웃는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버텨봐. 엄마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네 남편도 네가 잘 버텨서 유미 잘 키우길 원할 거야. 친정엄마는 대장부 같은 스타일이셨고 아빠는 섬세하고 세심하셨어요. 딸은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친정 부모님이 연달아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셨던 친정 부모님 덕분에 전 잘 버틸 수 있었어요. 홀로 남게 된 이후 동네 사람들은 저에게 다시 시집을 가라면서 말을 한 적도 많았어요. 아유, 유미 엄마. 이제 친정엄마랑 아빠도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잖아. 그러면 힘들지 않아?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들 유미 엄마 걱정해. 요즘 같은 세상에 재혼하는 게 흠도 아니고. 안 그래도 유미 엄마 좋게 보는 사람이 있거든? 내가 그 사람 소개 좀 시켜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다른 사람들 눈 신경 쓰지 마. 요즘은 이혼도 많이들 하잖아. 네? 결혼이요? 아, 저는 아니에요. 전 결혼 생각 없어요. 유미도 아직 어리고 저도 생각 없고요. 유미 클 때까지는 어떻게든 저 혼자서 잘 키워보려고요. 결혼에 대해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아니, 어떻게 여자 혼자 아이를 키워? 아무리 여자도 일하는 시대라곤 하지만 거기다가 비료 판매하면서 얼마나 번다고 그래? 비료 파는 것도 힘쓰는 일인데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어쨌든 그 사람 옆 동네에서 엄청 부자래. 땅도 많고 집도 있고. 한번 갔다 온 게 좀 그렇긴 한데 그 사람도 이혼해서 혼자 아들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 네, 말씀은 감사하지만 괜찮아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왜 저랑 결혼을 하려고 하겠어요. 전 딸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던 일이라서 이제는 손해도 있고 힘들지도 않고요. 엄마 아빠 돌아가셨다고 갑자기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아이고, 나는 나중에 생각해서 말하는 거야. 지금은 살만하겠지만 나중에는 힘들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유미가 나중에 커서 봐봐. 이렇게 키워가지고 어떻게 시집 보낼 거야? 시집 보내려면 요즘은 딸도 돈 많이 필요하다던데. 그리고 아들은 하나 있어야지. 다른 시집 가면 그 집 사람이라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사실 혼자가 된 이후로 중매를 서주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나마 부모님이 계셨을 때만 하더라도 중간에 거절하기 어렵진 않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재혼을 하라며 말을 꺼내기도 했죠. 그렇지만 전 절대 재혼을 하고 싶지 않았고 다시 결혼을 할 바엔 내 몸을 깎아서라도 일을 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러다 보니 저에게 독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제가 다른 사람을 이미 만나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죠. 저는 딸을 위해서 독하게 일을 했고 비료 판매가 잘 되지 않는 시기에는 농사일까지 도와가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해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유미 엄마,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해? 쉬어가면서 해. 유미 엄마 그러다가 몸 다 상하겠어. 아무리 지금은 젊다지만 나중에는 안 아픈 곳이 없어. 그러니까 좀 쉬엄쉬엄 해. 이제 유미도 좀 크지 않았어? 학원도 안 다닌다면서 돈 들어갈 곳도 많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이러다가 진짜 쓰러지겠다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지금은 내 몸이 건강하잖아. 나중에 아플 때는 쉬어야 하는데 그땐 뭐 먹고 살라고. 내 몸 건강할 때 열심히 일해서 차곡차곡 돈 모아둬야 나중에 유미도 편하지 뭐. 유미 학원은 안 보내지만 나중에 가고 싶은 대학 잘 가려면 미리 모아둬야 돼. 내가 기댈 곳이 어디 있어? 내가 나한테 기댈 수밖에. 아이고, 그러니까 재혼 생각 좀 해보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이런 거 생각해서 말해주는 거야. 유미 엄마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다른 시집 가면 시댁 생각하지 친정 생각하겠어?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 그래도 나중에 곁에 있는 건 남편이니까 지금은 미운하고 나 곁에 끼고 있는 거지 뭐. 그렇긴 하겠다.
그래도 나는 재혼할 생각 없어. 계속 나보고 중매 서주겠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결혼해서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별로 좋을 것 같진 않아. 난 그냥 우리 딸 시집이나 잘 갔으면 좋겠어. 행복한 가정 꾸려서 딸이 행복하게 산다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지. 나중에 우리 딸 아기 낳으면 몸조리도 해주고 애도 봐주고 그래야 하니까 지금부터 부지런히 벌어서 모아둬야지. 아이고, 우리 동네에서 유미 엄마가 제일 부지런할 거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우리 유미는 알아? 나도 이렇게 일해도 우리 자식들은 아무것도 모르던데. 힘들게 일하고 집에 가면 바로 밥 차려달라고 난리야. 걔네는 항상 그러더라고. 자식들은 그런 거 잘 모른다니까. 그런가? 뭐, 난 그래도 괜찮아. 유미한테는 항상 미안하지.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난 우리 유미가 그저 행복하게 잘 자라기만 했으면 좋겠어.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으니 유미한테는 그런 게 미안하지. 내 몸 하나 고생하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아. 저는 딸을 위해서 밤낮 없이 일을 했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죠. 틈이 날 때마다 딸을 챙기고 딸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딸은 어릴 때부터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었는데 크고 나서도 사춘기 없이 바르게 자라줬고 공부도 잘해서 매번 전교 1등을 했죠. 학교가 끝나면 항상 저를 도와주기 위해 바로 집으로 왔고 비료를 팔다 보면 온몸에 냄새가 배일 때도 있는데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딸은 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딸은 기특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시기 질투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유미 엄마, 이번에 유미 또 1등 했다며? 이러다가 우리 유미 서울대 가는 거 아니야? 유미도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1등을 한 번도 안 놓쳐? 우리 동네에 훌륭한 사람 한 명 나오겠어. 유미 엄마는 진짜 좋겠다. 우리 애들은 공부를 하라고 아무리 달래고 화내고 별일을 다 해봐도 앉아서 공부하는 꼴을 못 보는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건 확실하게 부럽네. 아니야. 유미도 열심히 하긴 하지. 요즘은 집에 오면 공부만 해. 나는 좀 쉬면서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공부하더라고. 나도 참 신기해. 나 어릴 적에도 공부하는 거 진짜 싫어했거든. 누굴 닮았는지 집에 오면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 어머, 그래? 에이, 아무리 그래도 시키지 않는데 애가 한다고? 유미 엄마가 유미 막 잡아서 하는 건 아니고? 아니면 과외라도 몰래 붙이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성적이 꾸준히 잘 나올 리가. 다들 정말 신기해 한다니까. 근데 유미 엄마나 유미나 다들 그냥 집에서 공부만 한다고 하니 이런저런 헛소문들이 많이 나는가 보더라고. 과외는 무슨 우리 형편에. 유미가 알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지. 그래도 노력한 게 빛이 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야.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유미는 진짜 공부한 만큼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 아휴, 나야 마음도 편하고 좋지 뭐. 유미도 진짜 대단해. 걔가 얼굴도 이뻐, 성격도 좋아, 성적도 좋아. 다 좋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질투하는 애들도 꽤 많은가 보더라고. 우리 애가 말하던데 유미 앞에서 다른 애들이 선생을 꼬셨냐, 돈 주고 시험지 샀냐,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앞에서 뭐라고 하는데도 유미는 눈 하나 꼼짝을 안 하는데 너무 멋있었대. 유미가 집에서 이런 일 있었다고 말 안 해? 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딸이 누굴 꼬신다고? 아니, 그딴 말 짓거리는 사람이 있어? 아니, 우리 유미만큼 열심히 공부하는 애가 어디 있다고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야. 자기들이 제대로 공부 안 해놓고서는 왜 애먼 우리 딸내미만 잡는 거냐고. 다른 학교에서도 많은 애들이 자신을 질투해 이상한 소문에 휩싸이곤 했지만 그런 소문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딸은 한 번도 집에 와서 속상하다 표현한 적이 없었죠. 나중에 딸에게 물어보니 그런 것쯤은 무시할 수 있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단단하게 자란 딸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혼자서 이렇게 버텨야 했던 딸이 안쓰럽기도 했어요. 우리 딸 공부 잘하고 있어? 요즘 힘들지 않아? 아니, 오전에 엄마랑 친한 아줌마가 집에 왔었는데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 엄마가 그래서 뭐 좀 물어보려고. 오해하지 말고 들어. 엄마는 그런 거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혹시나 우리 딸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그런 말 하는 애 있었으면 엄마한테 말해주지 그랬어. 내가 가서 혼내줄 텐데. 엄마, 나 괜찮아. 사실도 아니고 걔네가 말하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 그거 다 헛소문이야. 이상한 애들이 지들 마음대로 생각하곤 소문내서 나도 어이가 없다니까. 사실 아니니까 엄마 신경 쓰지 마. 그리고 학교에서 나 괴롭히는 사람 없어. 직접 와서 나한테 괴롭히지도 못하면서 쓸데없는 소문만 만들어 놓고. 내가 수능만 끝나면 걔네 싹 다 잡을 거야. 우리 딸 힘들지 않아? 우리 딸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나는 아니까. 혹시나 그런 게 더 버거울까 싶어서 말하는 거야. 언제든지 힘들면 말해. 알았지? 우리 딸이 마음에 상처받을까봐 엄마는 걱정돼서 그래. 그런 말들 괜찮다곤 하지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엄마, 그런 거 하나도 상처 안 돼. 걔네는 어려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럴 시간에 공부라도 해서 성적 올리면 그게 더 나은 거 아니야? 그래 놓고서는 질투하느라고 바빠 걔네는. 웃기지 엄마?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나도 신경 안 쓰니까.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날 키우는지 아는데 내가 어떻게 소문처럼 그럴 수 있겠어. 그럴 생각도 없지만 그럴 일도 없으니 걱정하지 마. 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자라주었고 고등학교 내내 시달리던 소문은 딸이 수능을 거의 만점 가까이 받게 되면서 사라졌어요. 딸은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고 그 뒤로도 매학기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홀로 딸아이를 키우는 저에게 재혼해라, 아들은 있어야 한다 매번 말하던 사람들도 점점 저를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딸은 좋은 대학으로 진학을 해서 대학 진학을 하자마자 저와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을 보내고 나서도 방학이면 딸은 집으로 와 제 일을 도왔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착한 딸을 뒀다면서 제 복이라고 말했죠. 아유, 우리 유미는 이번에도 내려왔어? 아니, 걔는 어떻게 그렇게 착해? 우리 자식들은 가서는 한 번을 올 생각을 안 하던데. 농사일 좀 도우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한 번을 안 오고 먹을 걸 가지고 가라고 해도 안 오던데. 유미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면서? 유미 엄마 진짜 복 받았다. 어떻게 그런 착한 딸이 있어? 감사해요. 그래도 한창 놀 때잖아요. 원래 애들은 다 그런 거죠 뭐. 아유, 그래도 전 유미가 그렇게 실컷 놀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유미가 매 방학 때마다 와서 이렇게 일 도와주니 너무 미안하죠. 솔직히 쉬운 일도 아니고
자기도 가서 쉬고 싶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을 텐데 학교 다닐 때는 아르바이트 하느라 바쁘고 집에 와서는 제일 돕느라 바쁘니 너무 짠하고 그러네요. 아유, 그래도 요새 유미 같은 애가 어디 있어? 부모 고생하는 거 보면서도 모르는 척한 애들이 세상에 천진데. 유미는 엄마 혼자 고생하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아서 효도하는 거잖아. 유미 엄마 정말 자식 하나 잘 키웠어. 하긴 생각해보면 유미 엄마도 유미 위해서 뼈 빠지게 일했지 뭐. 유미 어릴 때부터 돈 때문에 고생 안 시킨다고 밤낮으로 일하고 고생한 것만 생각하면 내가 다 눈물 나지. 유미가 왜 이렇게 엄마 도와주려고 하는지 나도 이해는 해. 그래도 유미는 그런 거 몰랐으면 좋겠는데 그때 그래도 열심히 일한 덕분에 지금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온몸이 부서지는 것처럼 힘들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고생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딸은 동네에서도 제일 착한 효녀로 소문이 났어요. 딸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전 독한 사람이라고 했고 공부를 잘했던 저희 딸도 독한 애라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저희를 좋게 봐주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죠. 그렇게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탄탄한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취업을 하고 나서도 딸은 매달마다 내려와 제 일을 도왔어요. 거기다가 꼬박꼬박 용돈을 보내주고 몸에 좋다고 하는 건 뭐든 다 보내줬죠. 시간이 더 흐르고 딸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며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유미 남자친구입니다. 오늘 결혼 허락받으려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어머님, 유미랑 결혼 허락해주세요.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저 지금 대기업 다니고 있습니다. 집도 해올 수 있고 유미 정말 말 그대로 몸만 시집와도 좋습니다. 꼭 허락해 주십시오. 저 유미랑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유미한테 어느 정도 듣긴 했는데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니 나도 놀랍네. 어쨌든 반가워요. 일단 결혼은 차차 얘기하고 그럼 유미랑 얼마나 만난 건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는 듣긴 했지만 자세한 건 나도 묻질 않아서 그쪽 집에서는 유미 알고 있나? 네,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식사했었습니다.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오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 지금에서야 오게 되었네요. 만난 지는 1년 됐습니다. 어머님 입장에선 짧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전 유미 처음 봤을 때부터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 상황은 다 알고 있어? 우리는 유미 아빠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양가 친척도 없어. 나랑 유미 둘뿐이야. 보다시피 나는 평생 비료 팔면서 유미 키웠고 그쪽 집안에서도 괜찮다 생각하나? 네, 그런 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어머님 혼자서 유미 키워온 거 다 아십니다. 어머님, 제가 유미한테 더 잘하겠습니다. 어머님께도 사이가 아니라 아들이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전 자신감 있는 사이의 모습에 예전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고 딸의 행복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전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집 사정을 알고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딸의 말로는 남자친구가 어느 정도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사돈네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 딱 봤을 때부터 고급스러운 옷차림으로 만났는데 한눈에 봐도 우리 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잘 사는 집이구나 싶더라고요. 저희가 시골에 살고 있어서
아마 결혼식 때문에 여러모로 걱정하실 수 있지만 어차피 저희 쪽에서는 친인척이 없으니 사돈댁 사정에 맞춰서 그쪽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죠. 안 그래도 유미 어머니랑 이런저런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이왕 이렇게 자리 만들게 된 거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을 해보죠. 우선 저희 집에서 애들 신혼집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돈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냥 집을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쪽에서는 예단이나 이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해서요. 유미가 저번에 말하기로는 예단 예물 이런 건 생략하고 싶다고 집도 안 받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전 저희 아들이 고생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 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혼수나 예단은 제가 맞춰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유미가 제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결혼이라는 게 양가 집안도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편하게 저에게 말해주세요. 그런가요? 뭐 아들 말로는 그렇게 여유로우신 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저도 좀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애들 신혼집을 먼저 결정하고 거기 맞춰서 혼수 넣으시면 되겠네요. 애들은 그냥 사랑으로 결혼을 하는 거라고 말하지만 사실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안 대 집안의 일이니 좀 더 꼼꼼하게 봐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돈 어른이 안 계셔서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이라면 사돈께서도 저에게 솔직히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돈 말이 맞죠. 유미가 저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한 모양인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저희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다른 이야기들이 없어서 걱정을 했는데 역시 사돈이랑 말을 하니 말이 잘 통해서 좋네요. 이래서 결혼은 어른들끼리 상의를 해야 하나 봅니다. 어쨌든 결혼식이나 이런 건 사돈께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챙길 테니. 저희 쪽이 아무래도 하객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 쪽으로 맞춰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댁에서는 집을 해줄 테니 그에 맞춰서 혼수와 예단을 준비해달라고 하셨죠. 물론 그동안 일을 열심히 했고 딸의 결혼을 위해서 미리 모아뒀던 자금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저희 집을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에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그래도 딸의 행복을 위해 전 열심히 준비를 해보냈고 그렇게 수월하게 결혼 준비가 마무리되는가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돈께서 갑자기 연락이 와 제가 사는 곳으로 찾아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방문을 한다고 해서 놀랐는데 이미 저와 통화를 하는 사이 도착을 하셨더라고요. 일을 하다가 부랴부랴 정리를 하고 보니 안사돈뿐만 아니라 딸도 함께 내려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아니, 사돈, 아유, 이렇게 갑자기 어쩐 일로 미리 오신다고 말을 해주셨으면 제가 장이라도 봐올 것을 무슨 일로 이렇게 찾아오셨는지 딸이랑 어떻게 같이 오셨어요? 유미야, 어떻게 같이 오게 됐어? 미리 연락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엄마 일하고 있어가지고 좀 지저분하지? 사돈, 잠깐만 앉아 계세요. 제가 금방 정리하고 차라도 내오겠습니다. 사돈, 일을 하셨다는 게
비료 판매를 하셨던 건가요? 아니, 나는 시골에서 장사를 하신다고 해서 가게를 하시는가 보다 했는데 비료 판매를 하셨다니. 어쩐지 그때 오셨을 때도 이상한 냄새가 같이 났었는데 이렇게 비료 판매를 하시니까 냄새가 났구나. 아유, 그때 왜 이런 말씀을 안 하셨나요? 상견례 때라도 말을 해주셨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안 했잖아요. 아, 제가 제 일을 말을 안 했던가요? 그때 너무 긴장해서 말한 줄 알고 지나갔네요. 아유, 저도 몰랐는데 제가 수십 년 동안 비료랑 같이 살아서 제 몸에서 나는 냄새인지 몰랐나 봅니다. 제가 유미 아빠 그렇게 되고 나서 30년 동안 홀로 고향에서 비료를 팔았어요. 이렇게 일하면서 대학 졸업까지 시켰죠. 이제는 평생 제 직업이에요. 아니, 사돈, 딸 자식 창피할 건 생각 안 하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비료를 팔 겁니까? 아우, 어떡해. 다른 사람들한테 사돈이 비료 팔고 있다고 어떻게 말하냐고요? 아휴, 사돈, 다른 일 할 생각 없어요? 아유, 큰일 났네. 창피해서 어떻게 말하지? 아니, 이렇게 큰일을 한 번도 말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정말 창피하게 어떻게 하면 좋아? 사돈은 제가 비료를 팔고 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갑작스럽게 찾아와 보고서는 창피해서 어떻게 하냐면서 제 앞에서 화를 내며 한숨을 쉬었죠. 저는 그런 사돈의 태도에 충격을 받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저 대신 움직인 건 딸이었어요. 딸은 비료 포대를 들고 사돈 얼굴 앞으로 순식간에 던졌습니다. 저 이 결혼 안 합니다. 절대 안 할 거니 당장 나가세요. 저희 엄마가 창피해요? 왜요? 도대체 이게 뭐가 어때서요? 이 비료 팔면서 혼자서 아등바등 저 키웠어요. 손발이 다 부르트도록 일해서 지금 지문도 손에 남아있는 곳이 거의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저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너 지금 어디서 말버릇이야? 그리고 이 더러운 비료를 어디다 던져? 너 진짜 결혼 안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냐? 안 그래도 시골 출신 며느리 받는다고 생각하니 심란했는데 사돈까지 이딴 일을 하고 있다니. 참, 너 지금 우리 집 급이나 생각하고서 이런 행동하는 거니?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기요, 아주머니. 당신은 얼마나 잘났는데 당신은 이렇게 열심히 일해본 적이나 있어? 속 편하게 돈 잘 버는 남편 만나서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으면서 집에서 국 하나 제대로 끓이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남의 일을 함부로 평가를 해? 당신은 당신 남편, 당신 아들 빼고 당신에 대해서 뭘 자랑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누굴 지적하냐고? 뭐? 너 말 다 했어? 나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 너 나중에 나 찾아와서 싹싹 빌어도 안 받아줄 거니까 알아서 해.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별거 없는 애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졸라서 허락해 줬더니만 네 급이 우리 급이랑 맞다고 생각해서 이 난리 피우는 거니? 애초에 너를 받아주는 게 아니었다. 아주 수준하고는. 싹싹 빌 생각도 추워도 없으니 당장 나가. 당신 같은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랑 가족 되고 싶은 생각 없어. 그딴 더러운 생각 가지고 며느리를 보려고 했다는 거 알면 당신 곁에 누가 남아있겠어? 수준 떨어지는 건 당신이야. 직업 하나 가져본 적 없는 당신이 어떻게 알겠어?
딸은 저를 무시하는 사돈의 태도에 분노의 소리를 쳤습니다. 알고 보니 딸은 그간 사돈의 행포에 많이 참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신혼집으로 준다고 했던 집도 사돈의 명의로 구입을 하고선 딸이 하는 걸 보고 집을 주겠다고 했고, 혼수나 예단 역시 어떻게 해오는지에 따라서 자신의 태도가 바뀔 거라 압박도 했다더군요. 거기다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안 행사에 불려가 온갖 잡일을 다 해야 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홀어머니 외동딸이지만 자신들이 마음이 넓어 받아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말을 듣고서는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딸은 냉정하게 예비사이에게 헤어짐을 고했고, 그런데 얼마 뒤 예비사이는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님 혹시 유미 여기 있나요? 집에 가봐도 없고 연락도 받지 않아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엄마가 너무하신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안 한다니요. 어머님, 저 유미랑 결혼하고 싶어요. 어머님 허락해 주세요. 어머님이 유미한테 잘 말해주시면 유미도 마음 바꿀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여기 우리 유미 없으니 그만 돌아가. 그리고 딸은 자네랑 결혼할 생각 없다고 하니 그만 괴롭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딸을 힘들게 하는 거야. 나도 그때는 너무 충격받아 정신이 없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네 어머니는 나도 싫네. 이제 그만하게. 이번 일만이 아니고 다른 일들도 많았다는 거 자네도 알지 않았나? 그걸 알면서도 여기 와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어머님, 저 유미랑 헤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저희 엄마 잘 설득해 보겠습니다. 엄마가 지금껏 사회생활 한 번도 안 해보시기도 했고, 물 한 번 손에 안 묻혀보고 사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도 엄마한테 제가 잘 말하면 알아들으실 겁니다. 어머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유미를 키워왔는지 저희 엄마가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말하면 알아들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건가? 지금도 이렇게 자네는 자네 감정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무작정 딸 집이고 여기고 찾아오고서는 유미 생각한다면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맞으니까 그만 돌아가게. 예비사이는 딸과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면서 매일매일 찾아왔지만 딸은 절대로 받아주지 못한다면서 거절을 했어요. 딸은 그동안 제가 써온 혼수, 예단 비용 등을 예비사이에게 청구를 했습니다. 그쪽 집안에서는 별다른 말 없이 모두 돌려주었는데 듣기론 예비사이가 1원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 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에서 연락이 와서 받아봤더니 예비사이가 자신과 연을 끊고 집을 나가버렸다고 했고, 파혼을 한 이후 아들과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면서 매일매일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날 이후 예비 사돈은 저희에게 여러 번 사과를 하기도 하고 찾아오시기도 했지만 저희는 그걸 받아줄 이유가 없었어요. 그 후 예비 사이는 대기업도 그만두고 사돈과의 관계도 풀지 않은 채 해외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아들이 연을 끊고 집을 나가 연락도 없으니 사돈네의 사이도 나빠져 별거 중이라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까지 들으니 씁쓸하면서도 딸에게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딸은 다니던 직장을 잠시 쉬고 저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해 새롭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 오랜만에 푹 쉬고 있어요. 30여 년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뛰었는데 이젠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점진정이 왔던 날
엄마는 저에게 누구보다 강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고 있답니다. 딸은 저에게 그 어떤 누구보다 고맙고 멋진 사람이라며 말을 하고 전 그런 딸에게 그 어떤 것보다 큰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저희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사람 인연이란 참 진기한 법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스쳐도 인연이란 말이 있듯이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믿기지 않고 지금까지도 어안이 벙벙하답니다. 어린 나이에 친오빠와 저 둘만 남겨두고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저와 친오빠는 나이 차이가 10살이 났기 때문에 거의 오빠가 절 키우다시피 했죠. 부모님이 절 늦둥이로 낳으셨기 때문이에요. 전 부모님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오빠와 할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살다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남은 건 저와 오빠였죠. 어렸을 땐 잘 몰랐지만 오빠가 얼마나 저에게 희생을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저희는 보육원에 들어갔었는데 보육원에서 오빠를 좋게 본 후원자님이 저를 후원해주는 조건으로 오빠를 데리고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전 혼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서럽고 슬프던지. 영국 가서 조금만 공부하다 올게. 우리 헤어지는 게 아니라 잠깐 떨어져 있는 거야. 연희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 싫어. 엄마, 아빠도 없는데 오빠마저 없으면 이제 어떡하라고. 나 혼자 여기 어떻게 있어. 싫단 말이야. 내가 영국을 가야 너랑 나랑 둘 다 공부할 수 있어, 연희야. 좋은 대학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아? 그건 그런데 그래도 오빠가 없는 건 싫단 말이야. 여기서 나 혼자 어떻게 있어, 안 그래? 가지마, 오빠, 어? 금방이야. 너 할 거 열심히 하고 있으면 오빠 금방 올 거야. 오빠는 조금만 있으면 성인이니까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오빠도 영국을 가고 싶어 하기도 했고 저 역시도 그것이 최선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어느 누가 저희 남매에게 후원을 해주겠나요? 총명한 오빠를 입양하고 싶어서 영국에서 회사를 다니는 한국인 부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보육원 원장님도 아동이 아니라 청소년이 입양 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정말 좋은 기회라고 했고요. 전 나이가 어렸지만 오빠의 발목을 잡을 순 없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영국을 가는 것을 말릴 수 없었죠. 오빠 덕분에 저까지 한국에서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세상 아무도 없는 혼자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파지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오빠가 있어도 볼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오빠와는 계속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조금은 위안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혼자가 된 저는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나에겐 오빠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연희야, 한국에서 공부 잘하고 있지? 오빠도 한국 가서 너 보고 싶은데 진짜 너무 바쁘고 할 게 산더미네. 미안해. 아니야, 오빠. 지금 오빠는 적응하는 게 중요하지. 난 언제나 가보려나. 빨리 오빠 보고 싶긴 하다. 오빠 사는 것도 궁금하고. 당연하지. 내가 여기서 좀만 자리 더 잡으면 비행기표 보내줄게. 바로 와야 해. 알겠지? 그래, 나중에 또 통화하자. 오빠는 성인이 되어서 영국에 있는 최고 대학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원래도 똑똑했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금방 적응을 잘했고요. 전 외로웠지만 간간히 하는 전화통화로
외로운 마음을 달래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3학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철저히 혼자인 저에게 울타리가 되어준 남자친구였죠. 남자친구는 하루라도 빨리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때 당시 남자친구는 작은 샌드위치 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그 가게의 단골이었죠. 그렇게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댁에선 당연히 엄청난 반대가 있었지만 저와 남편을 말리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어요. 대신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시부모님 측에서도 결혼식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때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팠고요. 어차피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결혼식 해서 뭐하니? 신부 측 혼주 텅텅 빈 것도 얼마나 망신인 줄 아니? 그냥 조용히 웨딩 사진만 찍고 혼인신고만 해라. 요새는 스몰 웨딩이니 뭐니 그런 식으로라도 많이 한다는데 네 오빠도 영국에 있다며. 아, 네. 그래도 결혼식이 모든 여자의 로망이잖아요. 한번 성진 씨랑 상의해 볼게요. 그래도 결혼식은 하고 싶거든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냐?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집을 위해서야. 어디 망신스러워서 나온 참. 안 그럼 다 때려치워. 내가 얼마나 지인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식장에서 수군거리는 꼴을 봐야겠니? 너 정말 이기적이다. 본데 없이 자라서 지만 하나? 시어머니는 결혼식을 할 거면 모든 걸 때려치우라고 하셨어요. 전 그때 당시 남편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말을 듣기로 결심했죠. 남편은 저희 오빠처럼 자상하고 푸근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간단히 웨딩 사진만 찍고 혼인신고만 한 채 결혼식을 대체했어요. 친오빠는 축하해 주었지만 한편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것이 오빠의 잘못인 줄 알고 자책도 하였죠. 타국에서도 절 걱정하는 오빠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정식 부부가 되었지요. 남편이랑은 참 행복했어요. 남편은 친오빠처럼 성향도 비슷했고 어렸을 적 저를 챙겨주는 그 모습들이 떠오를 만큼 잘해주었어요. 간간히 영국에 있는 오빠와 연락을 할 때면 오빠도 저의 이런 상황을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남편에게 너무 고마워했으니까요. 하지만 시댁 어른들과 같이 있을 땐 저는 늘 구박대기였답니다. 시부모님은 영국에 있는 오빠에게도 불만이 많아 보였으니까요. 제 욕을 해도 괜찮지만 저희 오빠 욕까지 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죠.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내 사람 건드는 건 못 참을 일이니까요. 어쩌다 우리가 전에 고아를 집에 들였는지 나온 참. 너네는 형 보면서 꼭 번데 있는 집이랑 결혼해야 한다. 알겠니? 네, 당연하죠. 저희는 엄마 아빠 실망 안 시켜드릴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저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형도 참. 당연하지. 난 진짜 이렇게 키우는 결혼 다신 안 시키고 싶다. 알겠어? 엄마 손이야. 너네만은 장가 잘 가는 거. 아니 쟤네 오빠는 영국으로 좋은 집에 입양 갔다더만 쟤는 왜 못 간 거야? 둘이 남매인데 그것도 이상하지 않니? 얼마나 애가 어려서부터 하자가 있으면 입양 하나도 못 가? 요새는 입양 잘만 가던데. 내가 진짜 철전지 고아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줄이야. 지금 저희 오빠 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이 그런 일을 겪어보시거나 하는 말이세요? 아유 깜짝이야.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냐? 아주 살쾡이처럼 남의 얘기들을 잘도 엿듣는구나. 이러니까 네가 무섭다는 거야. 뒤에서 그렇게 뒷말하시고도 뻔뻔하게 지금 제 탓하시는 거예요? 너무하시네요. 정말 고아가 죄도 아니고
저한테 왜 그러세요? 시부모님과 시동생들은 틈만 나면 제 얘기를 안주삼아 하였고, 그런 저는 늘 쓸쓸했습니다. 부모가 없는 게 제 잘못은 아니지 않나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없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너무나 속상했어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이보다 더한 서름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 서름은 괜찮다 여기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리고 저는 남편 가게가 바빠지기 시작해 나가서 일을 도와주었어요. 차라리 나와서 일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눈치도 안 보고 좋았으니까요. 시간이 흘렀고 저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진 것을 영국에 있는 친오빠가 제일 좋아했어요. 조카가 태어날 때는 꼭 옆에 있어 주겠다고 했고요. 미안해, 연희야. 너 아이 낳을 때 꼭 시간 맞춰서 들어갈게. 그럼 우리 몇 년 만이야, 안 그래? 삼촌이 조카 태어나는 건 봐야지. 너무 보고 싶어, 오빠. 그래도 요즘 성진 씨 하는 가게가 너무 잘 돼서 나도 정신 없는 거 있지? 한국 나오면 내가 커피도 내려줄게. 그러게. 김서방 얼굴도 실제로 봐야 하는데. 미안해. 너랑 같이 영국에 왔으면 지금쯤 떨어져 있을 일은 없었을 텐데. 아니야. 그래도 지금 오빠 하고 싶은 공부 실컷 하고 거기서 자리 잡은 모습 보면 돌아가신 엄마 아빠가 봐도 대견하다고 할 것 같아. 그러게. 진짜 그립다. 어쨌든 임신 축하하고 아기 낳을 때 꼭 시간 맞춰서 나갈게. 연희야, 또 통화하자. 그렇게 또다시 오빠와 짧은 통화를 마쳤죠. 오빠를 언제 만나나 그날만을 기다리며 뱃속의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시동생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였죠. 저와 다르게 두 동서들은 학벌도 평범하고 집안도 준수한 평범한 미모의 재원이었어요. 제가 결혼식을 못 올렸던 거와는 달리 번쩍번쩍한 결혼식을 할 수 있었죠. 내심 부럽다고 해야 하나 돌아가신 부모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미안해. 결혼식 하고 싶지? 태어나서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진짜 미안하다. 아니야. 자기가 뭐가 미안해. 다 알고도 내가 선택한 결혼인데. 그래도 동서들 저렇게 결혼하는 거 보니까 부럽긴 하다. 꼭 리마인드 웨딩이라도 올리자. 엄마 아빠도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실 거야. 면목 없다. 정말 미안해. 나 만나서 네가 괜히. 다 알고 한 건데 뭐 괜찮아. 언젠간 우리도 저렇게 예쁜 드레스랑 턱시도 입을 일도 있겠지 뭐. 그때는 오빠도 한국에 불러서 오빠 보고 혼주석 앉아달라고 하면 돼. 조금 미루는 것뿐이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자꾸 미안해하면 나 화낸다. 그래도 남편이 이렇게 마음을 헤아려 주었죠. 하지만 동서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여자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이제서야 며느리를 드린 것 같다며 좋아하셨고요. 오히려 시동생들이 결혼을 하고 비교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전 더 고단해졌죠. 남편은 늘 가게 일로 바빴기 때문에 집안의 대소사는 제가 다 챙겨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와 부딪히기 일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것을 다 꼬투리 잡고 싫어하셨습니다. 익숙했지만 동서들 앞에서 무시당하는 건 자존심이 상했죠. 넌 본데 없이 그렇게 천을 붙이니?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내가 말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다. 네 동서들 하는 거 봐라. 시집 온 지 몇 년 된 애가 어떻게 천 하나를 제대로 못 붙여? 이런 데서 티가 나는 거다, 어? 아이고, 진짜. 내가 창피해서 원. 어머니, 고정하세요. 형님도 잘하시겠죠 뭐. 안 그래요, 형님?
아무래도 전 어려서 엄마랑 도란도란 같이 맨날 붙였거든요. 어머, 저던데. 형님은 이런 거 그럼 한 번도 안 해보셨던 거네요? 와, 그래도 되게 살기는 편했겠다. 그죠? 이게 뭐라고? 하면 하는 거지, 안 그래? 어머님, 살림 잘한다고 누가 상을 주나요? 전 그냥 이 내조나 잘할래요. 저도 한성질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말대답을 꼬박꼬박 하였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더더욱 저를 싫어하셨지만 어쩔 수 없었죠. 오히려 동서들은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자 본인들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한 뱃속에 나와서 어쩜 이리 남편이랑은 다를까 생각하며 속으로 욕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한참 동서들과 어머니와 함께 전을 부치고 있을 때 임신 중기인 저는 배가 당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용기 내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 하도 무릎 꿇고 앉아 있었더니 배가 너무 당기는 것 같은데 좀 소파에 앉아서 쉬어도 될까요? 배가 점점 불러와서. 얼씨구, 애 너만 가졌냐? 난 줄줄이 애 베고도 이 큰 집 살림 나 혼자 다 했다. 넌 혼자도 아니고 나랑 네 동서들이랑 같이 하는데도 꾀를 부려? 전 부치기 힘들면 이거 다 가지고 가서 설거지나 해라. 그릇 정리 좀 해놓고 나약한 소리 마라. 알겠니? 어머님은 임신한 제게 조금의 쉼도 허락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다른 동서들에겐 어찌나 살갑던지 오히려 어머님이 구박하실 때보다 차별하실 때가 더 굴욕적이고 속상했어요. 자존심이 엄청 상했으니까요. 부모님 없는 거 말고는 학력도 스펙도 다 내가 훨씬 나은데 단지 고아란 이유로 저렇게 하시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도 너무 슬퍼하면 뱃속 아기도 슬퍼할까봐 꾹꾹 참아내야 했어요. 그리고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언젠간 어머님도 정말 날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죠. 둘째는 몸이 안 좋아 보인다. 좀 들어가서 쉬어. 내 방에 전기장판 틀고 느듯이 몸 좀 찢어라. 아침부터 힘들었지? 아, 좀 그렇네요. 그럼 저 좀 들어가서 눈 좀 붙일게요, 어머님. 제가 조금만 자고 일어나서 다시 도와드릴게요. 그럼. 부담 갖지 말고 얼른 쉬어. 귀한 딸내미 괜히 시집 보내서 힘들다고 친정 엄마 아빠가 속상해 하실라. 어머니, 전 배도 불러오는데 저한테는 설거지하라고 하셔놓고 너무하세요. 제가 남의 애 가진 것도 아니고. 아이고, 넌 딱 봐도 깨졌냐, 안 그래? 고아원에서 눈치 보는 것만 배웠냐? 은근슬쩍 아무것도 안 하고 쉬려고 하는 거 누가 몰라서 그래? 어떻게 저보고 깨부린다고 할 수 있어요? 저 일하는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 거예요? 성진 씨랑 결혼하고 그래도 시부모님이라도 부모님이 생겨서 좋아했던 제 자신이 한심스러워요, 정말. 어머님 딸이라도 이러실 건가요? 어머, 형님, 그만하세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쓰러지시겠어요. 어쩜 그렇게 바락바락 대드실 수 있어요? 저 놀랬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 어머님이 어쨌다고 그러세요? 어머님 놀라시겠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만하세요, 형님. 뭐? 동서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낄 때 안 낄 때 구분 좀 해. 이건 나랑 어머니 문제야, 알겠어? 어디라고 나서? 얘네들이 틀린 말 했냐? 고향 것 까트리니라고? 처음부터 결혼을 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바락바락 우기더니 이제 시애미를 맘먹지 아주? 넌 말로 해서는 안 듣는다. 정신 차리게끔 혼이 나야 번쩍 차리지 안 그러냐? 말 대꾸 하지 마라. 두 번 다시는.
동서들은 철저히 어머님 편을 들며 저를 무시하였죠. 어머님은 그런 동서들을 등에 업고 저를 구박하기 일쑤였어요. 구박이 점점 심해지고 제 머리까지 쥐어박는 사태도 있었죠.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태어나서 고아원에서도 안 맞아본 머리를 시어머니에게 맞는 날이 오다니요.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너무 놀랐죠. 어머, 저 지금 머리 때리신 거예요? 어머니? 기가 막혀. 하다 이제 폭력까지 쓰시는 거죠? 저 못 참아요, 정말. 네가 날 부모로 여긴다며? 나도 너 딸 같아서 때렸다. 왜 불만 있냐? 엄마가 딸 못 때려? 정신 차리라고 쥐어 박은 거야. 꽤 그만 부리고 얼른 가서 그릇들 좀 내와. 여기다 전 좀 담아두게. 냉큼 안 가냐? 애가 눈치라도 있어야 덜 미워하지. 아유. 어머님의 말에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머님은 말이 안 통하셨죠. 기승전결 저는 고하기 때문에 어디서 본 거 없이 자랐다는 전제를 깔고 가셨거든요. 몇 년을 구박받고 살으니 오히려 적응도 되더군요. 이래서 미운 정도 드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고 한참 코로나가 심해 친정오빠는 한국에 나오지 못했죠. 몇 년 만에 친정오빠 얼굴을 보나 했더니 전염병으로 인해 오빠가 한국에 나오는 건 무산되었어요. 어찌나 속상하던지 애 낳고 속상해서 많이 울었죠. 아니, 지금 세상이 난리야. 안 그래? 아휴, 조카 태어날 때 맞춰서 꼭 가고 싶었는데 어쩌냐? 힘들었지? 애 낳느라. 오빠라도 꼭 옆에 있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친정이 어디 있어. 그래도 김서방이 살뜰히 잘 챙겨줘. 시부모님도 좋아하시지? 저 손주일 거 아니야. 그래도 장하다, 내 동생. 이제 엄마가 되다니. 한국 들어갈 수 있을 때 바로 갈게. 그럼 시부모님들 엄청 좋아하시지. 오빠, 그럼 코로나 조심하고 올 수 있을 때 꼭 와. 알겠지? 전화 고마워. 차마 시부모님에게 구박받고 있다고는 말을 못했어요. 타지에 있는 오빠 마음 얼마나 불편할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오빠가 한국에 나오는 것은 무산이 되었고 전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아이를 낳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낳았을 텐데 이런 아이를 두고 어떻게 눈을 감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아이만큼은 엄마 아빠 없는 아이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굳센 다짐도 들고요. 그렇게 몸조리를 하고 집으로 가던 날 시아버지는 저에게 돈봉투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에 그동안 당했던 시집살이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고요. 물론 시어머니는 아니지만요. 그동안 고생했다. 내가 너무 어른답지 못했지? 우리 첫 손자 낳아줘서 너무 고맙다, 세아가. 모든 거 다 잊고 새로 출발하자.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제서야 며느리로 인정받은 기분이라 너무 좋네요. 너희 부모님도 널 이렇게 낳아놓고 먼저 가셨을 때 얼마나 옥정이 무너졌겠니? 내가 참 어른답지 못했지. 아버님은 제 마음을 헤아려 주셨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똑같으셨죠. 어머님은 저를 안쓰러워하기보다 그냥 부모 없는 천의 고아인 제가 며느리인 게 더 화가 나는 부분이었으니까요. 아이를 낳아도 시어머니는 똑같았습니다. 같은 엄마로서 이해가 안 갔죠. 네 시아버지가 너한테 얼마 주디? 참나. 애 낳는 게 무슨 벼슬이라고 돈까지 갖다 바쳐? 나 원참. 애 못 낳는 사람 서러워 살겠나? 네? 그냥 용돈 주신 거죠, 뭐. 그리고 어머님, 아이 낳아보니 알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이 이를 어떻게 키우셨을지. 제가 더 잘할게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 조금만 예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전 정말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은데. 됐다. 그런다고 내 마음이 뭐 풀릴 것 같냐? 니네 엄마 아빠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 달라지는 건 없어. 그러니까 너도 노력할 필요 없다 이거야. 또 한번 대들어 보지 그러냐? 넌 그런 게 잘 어울리거든. 바락바락 본데 없는 거, 어? 어머니, 너무하세요. 전 어머님이랑 잘 지내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꼭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됐어. 그만하자. 너랑 얘기하면 또 나만 나쁜 셈이지, 안 그래? 그만둬. 에휴. 어머님은 저를 미워하시는 건 여전했어요. 아무리 제가 잘하려고 해도 어머님은 똑같았죠.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코로나가 조금 풀려 사람들이 국외 국내로 오갈 수 있게 되었죠. 마침 아이의 돌잔치도 할 겸 저희 오빠는 드디어 한국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설레던지. 오빠가 영국으로 떠나고 한 번도 한국에 나온 적이 없으니 그때 이후로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저와 제 남편 그리고 저희 아이는 오빠를 마중하러 공항에 나갔어요. 멀리서도 훤칠히 보이는 저희 친오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오빠, 여기야 여기. 아, 진짜 내가 못 살아. 어쩜 이리 똑같아? 한눈에 봐도 알겠다. 더 멋있어졌는데? 역시 외국물이 좋은가 봐. 연희야, 반갑다 진짜. 김서방이라고 해야 하나? 반가워요. 연희 오빠 이연우예요. 처음 보죠? 우리 연희 보살펴줘서 너무 고마워요. 예, 반갑습니다 형님. 연희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미남이신데요. 키도 크시고 한국에 계실 때 말만 하세요. 제가 쭉 모시겠습니다. 일단 저희랑 밥부터 드셔야죠. 뭐가 제일 드시고 싶으세요? 처음 뵙지만 되게 낯이 익으신 게 딱 가족이 될 운명이었나 봐요. 남편이 원래 말수가 없는 사람인데 어찌나 그날은 말이 많은지 저 역시도 너무 기뻤어요. 그렇게 오빠에게 한국 관광을 시켜주고 맛있는 밥집 그리고 오빠가 묵을 호텔까지 싹 다 예약을 해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오빠는 영국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었어요. 같은 하늘 아래 이렇게 오빠와 함께 발을 맞춰 걷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죠. 남들에게 쉬운 거지만 저에겐 가족이란 정말 특별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오빠도 오랜만에 한국에 나온 게 좋은지 영국 생활 얘기도 많이 해주었어요. 생각보다 양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신다고 하였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제 생각이 나서 너무 미안했다고 하였죠. 전 오히려 오빠라도 사랑받으며 잘 지내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돌잔치 날 처음으로 저희 시댁 식구와 마주하게 된 오빠였어요. 저도 친오빠를 처음 소개해주는 자리였기 때문에 긴장되기는 매한가지였죠. 친오빠가 시어머니를 마주한 순간 정적이 흐르며 오빠 입에서 나온 말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빠는 시어머니를 처음 마주한 거였거든요. 강영숙 씨? 강영숙 씨 맞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 기억 안 나나요? 당신이 이렇게 잘 살고 있었다니? 시어머니는 오빠의 말에 사색이 되어 돌잔치방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오빠가 뒤따라 나갔죠. 거기서 놀랄만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쩜 이런 우연이 있을까 싶기도 했고 아니면 죄 지은 사람은 언젠가 걸리게 되어 있다는 말이 진짜였어요. 당신이 이렇게 멀쩡히 잘 살고 있을 줄은 몰랐네. 내 동생 시어머니였어? 그동안 아들 버리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죽었어? 누가? 네 엄마야? 웃겨. 사람 잘못 봤어요. 이봐요.
영국에서 오래 있었다고 하더니 외국 음식 먹고 탈난 거 아니에요? 오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시어머니한테. 그리고 시어머니 성함은 또 어떻게 알고? 아, 머리 아파. 말 좀 해봐. 당신 얼굴 보자마자 알겠더라. 나 고원에 처음 버리고 갔을 때 그 얼굴 그대로 주름살 생긴 거 말고는 그대로야. 돈도 없고 몸도 약한 우리 아빠 버리고 새 시집 간다고 나 버리고 가더니 결국 이렇게 만나는구나. 연희야, 나 사실 네 친오빠 아니야. 너희 친부모님이 날 걷어두셨어. 그땐 아이가 없으셨거든. 저 여자가 날 키운 거보다 너희 친부모님이 날 키워주신 은혜가 더 크고 너 한 번도 내 동생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었어. 그 후에 엄마 아빠가 너 가지신 거고 그리고 사고로 돌아가셨고 우리 둘만 남게 된 거야. 근데 저 여자가 너희 시어머니였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루도 당신 원망 안 한 날이 없었어, 알아? 당신 때문에 우리 친아빠가 돌아가신 거야.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어머님이 오빠의 친엄마라니 말도 안 돼.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버려? 말이 안 되잖아. 뭐? 왜 나 때문이니 그게? 그래도 지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된 거지. 네가 나 아니었으면 이렇게 클 수나 있겠어? 내가 널 낳아줬으니 이 정도로 사는 거지, 안 그래? 뻔뻔하기도 유분수지. 그럼 친남매도 아니잖아. 완전 천의 고아구나, 연희는. 당신 그만하지 못해? 못 들어주겠네 진짜. 사돈 총각 말이 사실이면 이렇게 끔찍한 여자랑 한 입을 덮고 살았다니. 저 결혼이라더니 다 버리고 나한테 시집 온 거였어? 그렇게 뻔뻔한 여자였어 당신이? 애초에 마음이 곱지 않은 건 알고 있었지만. 뒤따라 나온 시아버지도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저희 아들의 돌잔치는 쑥대밭이 되었고 초토화 현장이 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진행 도우미들도 이건 웬 콩가루 집안이냐며 수근수근 거렸고요. 사실을 모두한 남편과 도련님들도 충격을 받으셨죠. 전 그 와중에 저희 오빠가 제일 걱정되었어요. 한 번도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알고 보니 친남매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적지 않은 충격이었지만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없는 저를 끝까지 동생이라고 챙겨준 사람이니까요. 오빠, 괜찮아? 얼마나 놀랬을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진짜? 인연이란 게 신기하네. 준성 씨 어머니가 어떻게... 미안하다. 너만 곤란하게 한 건 아닌지. 근데 그 여자 얼굴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정말 미안해. 그 여자 아마 죽을 때까지 자기 잘못은 모를 거야. 지금까지 뻔뻔하게 살아온 거 보면 너희 부모님이 날 제일 사람답게 키워주셨어. 진짜 내 은인이지. 일찍 돌아가시지만 않았어도 효도 많이 했을 텐데. 설마 연희 너 내가 네 친오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절대 아니지. 오빠는 내 친오빠야. 누가 뭐래도 나한테 오빠는 오빠밖에 없는걸?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마. 오빠는 조금 한국에 머물다 영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순간까지 시어머니를 원망했고 미안하단 말을 듣고 싶어 했지만 시어머니는 끝끝내 저희 오빠에게 미안하다고 하기는커녕 내가 널 낳아줬으니 지금 영국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거 아니냐며 소리를 치더군요. 정말 저 모습이 친엄마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본인도 자식을 천의 고아로 만들어 놓고 며느리인 저에게 천의 고아라고 말이 나왔을까요? 이런 모습만 봐도 정말 소름이 돋았고 다신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오빠는 그래도 워낙 시어머니에게 엄함밖에 없었기 때문에
별로 마음 아파하지 않아 보였죠.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아들들은 죄다 시어머니에게 등을 돌렸고 시아버지마저 나가라고 했으니까요. 정말 못된 사람의 말로였어요. 시아버지는 말했죠. 당신이랑 못 살아. 날 39년을 속였어, 당신이. 어떻게 그래? 소름 끼쳐서 한 입을 덮고 못 살아. 이혼하자. 뭐예요? 절대 못해요. 이혼이라뇨. 절대 안 돼. 누구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요? 나 어디 가서 살라고? 방은 구해줄게. 나가줘. 더 이상 당신이란 여자랑 얼굴 맞대고 못 살겠으니 어떻게 지 자식 버리고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 날 속여가면서까지 더 이상 노여워하지 않을게. 그냥 이혼해, 깔끔하게. 그게 애들도 바라는 일이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혼을 해? 잘 살고 싶어서 자식 버린 게 죄야? 당신도 내가 내조 잘해줘서 지금까지 행복했잖아. 이제 와서 왜 나한테 그러냔 말이야? 내가 내 아들 안 버렸으면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을 줄 알아? 고마워하기는커녕 뻔뻔해도 유분수지. 끝까지 자기 잘못은 모르는구만. 그러니까 당신이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소름이 끼쳐 살 수가 없어. 알겠어? 시어머니는 70이 넘어서 이혼을 당하셨어요. 동서들도 웃긴 게 그렇게 시어머니 뒤를 졸졸 쫓아다니더니 이혼하고 나서 코빼기도 안 비치더군요. 아주 그 꼴이 우스웠고요. 남편은 중간중간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그래도 혼자는 어머님을 종종 뵈러는 가더라고요. 형제들 중에 가장 마음이 약했기 때문에 남편은 그럴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외적으로 저에게 어머님을 뵙자는 말은 일절 안 하고요. 도련님들은 나의 어머님과 손절했다고 했고요. 정말 젊어서 죄 지은 것이 지금의 화살로 돌아올 줄 어머님은 당연히 모르셨겠죠. 그렇게 본인만을 위해 사시는 분, 지금이라도 혼자 편하게 사실 수 있게 되었네요. 제 남편만 아니면 어머님은 이 나이에 철저히 혼자가 되신 거죠. 안타깝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꼴 좋다고 해야 할까요? 인연이란 게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죄짓고 절대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전 그 이후 시어머니도 안 계시고 오히려 시아버지가 더 잘해주셔서 시집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시아버님도 충격이 크셨지만 저희 아이 재롱 보는 덕에 살고 계시고요. 시어머니 한 분이 안 계시니까 오히려 더 집안이 평화로워졌어요. 시아버지가 절 예뻐하는 걸 알아서 동서들도 이제 깝죽거리지 않거든요. 이렇게 사랑받기까지 길고 긴 시간 돌아왔지만 지금이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도 귀하게 여기시고 꼭 잘못은 하고 살지 않길 바랄게요. 언젠가 돌아오더라고요. 전 많은 것들을 깨달으며 살고 있거든요. 오늘도 하나뿐인 오빠와 통화를 하며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다가 생각나서 글을 끄적여 봤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30대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부녀였지만 지금은 다시 돌아온 싱글이네요. 전 남편과는 대학 같은 과에서 만났습니다. 과 CC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죠. 졸업과 동시에 임신을 했고 저는 그렇게 가정주부로 살았어요. 남편은 뱃속에 있는 아이와 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양가 모두 넉넉한 형편은 아니라 도움을 받기에는 어려웠고 그래서 남편은 투잡을 뛰면서까지 저와 아이를 위해서 일을 했죠. 그렇게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던 중 저는 임신 중기에 유산을 하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에게는 크나큰 슬픔이었죠.
이후에도 임신을 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해봤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아이는 포기한 채로 살아가게 되었죠. 남편은 저를 위해서 집안일도 본인이 알아서 척척 해주었습니다. 저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던 남편이 바람이 났던 것은 결혼 5년 차였네요. 남편의 상간녀는 같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남편이 바람이 나기 전에 상간녀와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회사가 가족 친화적인 회사라 야유회에 모든 가족들을 초대했을 때 그때 처음 상간녀를 만났습니다. 어머, 박 대리님 아내분이세요? 저는 박 대리님의 워낙 훤칠하고 잘생기셔가지고 어떤 분이랑 결혼하셨을까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마음이 정말 고우신 분이신가 봐요. 박 대리님이 매번 아내분 칭찬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사실 외모가 뭐 그리 중요한가요? 현모양처이신가 봐요. 너무 부러워요. 박 대리님이랑 살면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행복하시겠어요. 전 처음에 박 대리님이 미혼이신 줄 알았거든요. 우리 남편이 좀 잘생기긴 했죠. 저도 매번 볼 때마다 기분이 새로워요. 워낙 자기 관리도 잘하는 편이고 운동도 꾸준히 하니까 주변에서도 원래 나이에 비해서 젊게 보더라고요. 저도 배워야 할 게 많죠 뭐. 근데 같은 부서 동료분이세요? 아, 여성 동료분이 있다는 건 못 들어서요. 아이, 박 대리님이랑 같은 부서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같은 부서 아니고 다른 부서예요. 박 대리님이랑 오며 가며 마주치면서 친해지려고 했는데 엄청 철벽이시더라고요. 그래도 워낙 제 스타일이셔가지고 친해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박 대리님이 미혼이셨으면 당장 꼬셨을 텐데 아쉽다. 집에서는 어떠세요? 밖에서 하시는 것처럼 다정하시고 자상하세요? 저랑 같은 팀은 아닌데 목소리만 들어도 저는 너무 설레어가지고요. 미정 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아내가 오해하겠어요. 우리 아내 이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내 외모에 반해가지고 쫓아다녔잖아요.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이렇게 이쁘잖아요. 얼굴도 이쁜데 성격은 더 좋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레죠. 참, 박 대리님, 지금 저 질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이, 박 대리님도 유부남인데 다들 똑같죠 뭐. 원래 잡은 물고기는 소홀해지는 법. 어쨌든 박 대리님 아내분 너무 궁금했는데 이렇게 봐서 신기하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아무튼 반가워요. 상간녀는 처음부터 남편에게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듯 했어요. 저는 그런 상간녀가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은 누구에게나 저렇게 대한다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저를 다독였죠. 간간히 남편에게 상간녀가 뜬금없이 메시지를 보내온 날도 있었어요. 남편은 어떻게 전화번호까지 알았냐면서 답장을 보내고는 사적인 연락은 하지 말아달라고까지 했지만 상간녀는 끈질기게 연락을 해오곤 했죠. 그런 상간녀에게 처음에는 남편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회사 구조조정이 되면서 팀이 바뀌게 되었고 남편과 상간녀가 같은 팀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같이 출장을 가게 되는 날도 많아졌죠. 여러 명이서 출장을 가지만 혹시라도 제가 신경을 쓸까 싶었던 남편은 매번 출장을 가고 난 후에 영상통화를 해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갈 때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지만
꼭 상간녀가 있는 출장길에는 상간녀가 끼어들어 전화를 방해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여보, 나 출장지 도착했어. 아까 막 숙소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짐 정리하려고. 오늘 낮에는 아마 일하느라고 연락이 잘 안 될 수도 있어. 혹시라도 급한 일 생기면 회사로 연락하면 바로 연결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도 저녁에는 편하게 연락할 수 있으니 걱정 마. 여기 오면서 보니까 풍경이 너무 이쁘고 좋더라고. 당신 좋아하는 풍경이더라. 우리 쉬는 날에 같이 또 오면 좋을 것 같아. 여보, 고생 많았어. 가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당신이 운전한 거 아니야? 숙소는 어때? 저번에 숙소는 별로 안 좋아서 잠도 제대로 못 잤잖아. 이번에는 좀 괜찮아? 가느라고 고생했는데 일 나가기 전에 좀 쉬어. 난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음에 당신 한가할 때 같이 가면 정말 좋겠다. 박대리님, 뭐해요? 어머,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박대리님이 이렇게 매번 출장 갈 때마다 영상통화 하시는 거예요? 어머, 다정하셔라. 아닌가? 아내분이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건가? 아니, 근데 아내분이 사회생활 안 하신가 봐요. 이렇게 확인 전화까지 해야 하는 거면, 아유, 이러면 남자가 너무 답답해 하는데, 모르시나? 박대리님 답답하시겠네. 운전하시느라 고생했는데 전화까지 하라니. 아무튼 걱정하지 마세요. 박대리님 제가 잘 지켜드리고 있으니까. 미정씨, 우선 팔은 좀 놓고 말해줄래요? 그리고 저 아내랑 통화 중이니까 잠시 자리 좀 비켜주세요. 아직 업무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끼어드시면 제가 좀 곤란합니다. 아무튼 여보, 걱정하지 마. 나 잘 도착했어. 다른 동료들도 다 같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나중에 시간 될 때 틈틈이 전화할게. 쉬고 있어. 워낙 현장 출장이 잦은 직종이다 보니 남편은 팀원들과 같이 출장을 나갈 때가 많았고, 그럴 때마다 상간녀가 있을 때면 남편과 다정하게 전화를 하고 있는 순간에도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끼어들면서 회방을 놓는 일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웬 미친 여자가 난리인가 싶었는데 점점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었죠. 그렇지만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 무조건 사원에게 혼을 낼 수 없다 보니 난감해하는 것 같아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죠. 바로 상간녀와 남편이 만취를 하여 잠자리를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상간녀의 입을 통해 듣게 되었어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상간녀는 남편과 나눈 메시지 내용과 함께 침대 위에서 찍은 사진을 저에게 보내왔어요. 그러고는 저에게 연락을 해 남편과 그렇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말을 했죠. 안녕하세요. 메시지 보셨죠? 저 당신 남편이랑 잤어요. 그날 술이 좀 취하긴 했는데 기억은 다 나네요. 박대리님도 기억이 다 난다네요. 저나 대리님이나 진심이에요. 솔직히 그 전부터 저희는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대리님이 결혼을 했으니까 그냥 참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눈치채고 적극적으로 표현했더니 이렇게 넘어오네요. 상간녀 소송이든 뭐든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다 하세요. 그 대신 이혼해 주시고요. 네? 지금 갑자기 연락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무슨 얼토당토 않는 소리냐고요?
남편과 잤다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정말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오래전부터 당신한테 호감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나한테 이걸 보낸 이유가 뭐야? 당신 상간녀야. 위자료도 줘야 할 거고 소송할 거니 그런 줄 알아. 나 이거 가만히 안 둘 거야. 회사에도 알릴 거라고. 네네. 회사에도 알리시고 상간녀 소송도 다 하세요. 그런데 남편과도 헤어져 주셔야 되겠네요. 저 임신했어요. 당신이랑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생기던 아이가 저한테는 이렇게 떡하니 생겨버렸네요. 못 믿겠으면 임신 확인서도 다 보내줄게요. 당신 남편이랑 잤다는 거 메시지 못 보셨어요? 그것만 보고서도 다 알 수 있는데. 저 박 대리님 사랑해요. 박 대리님 아이 낳을 거고요. 결국 대리님 옆자리 제 차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 조용히 끝내주세요. 지금 뻔뻔하게 나보고 헤어져 달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못하지. 남편이랑 절대 헤어질 수 없어. 그리고 아이가 우리 남편 아이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지? 남편이랑은 헤어지지 않을 거니까 아이를 낳든가 말든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상간녀 소송도 할 거고 회사에도 알릴 거니까. 네네, 그러세요. 근데 안 헤어지시고 버티시려고요? 평생 그 기억 속에 사시려고요? 당신 남편이랑은 말이나 해보셨어요? 당신이랑 같은 마음이래요? 당신 남편은 나 임신했다고 하니까 엄청 흔들리던데. 그건 모르는가 보네. 어차피 나한테 올 사람이야. 그렇게 힘 빼지 말라니까. 당신은 자존심도 없어? 자기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이랑 왜 살려고 하는 거야? 야, 널 사랑하면 네 남편이 나랑 잤겠니? 어떻게든 안 잤겠지? 안 그래도 찌질한 얼굴이다 했는데 역시나 끝까지 물고 늘어지네. 맘대로 해봐. 결국 당신 남편 나한테로 올 테니까. 상간녀는 정말 당당하고 뻔뻔하게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화가 나고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 저에게 보여줬던 남편의 태도가 결국 연기였는지 너무나 화가 났고 오랜 생각 끝에 남편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상간녀의 말처럼 남편도 상간녀와 같은 생각일 것 같았는데 남편은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당신 진짜 뻔뻔하네. 당신 그 여자랑 갈 때까지 간 거 나 다 알고 있어. 그 여자가 먼저 연락 와서 당신이랑 잤고 임신도 했다고 하더라. 같이 침대에서 누워있는 사진까지 나한테 보내줬어. 아마 그거 증거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당신이 그 여자한테 보낸 문자도 다 읽었어. 솔직히 그 여자 말만 들었을 땐 당신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진들 보니까 내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더라. 더 이상 당신이랑 살 수 없어. 이혼해. 여보, 미안해. 정말 계속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날 딱 한 번만 있었던 실수였어. 술을 정말 많이 마신 상태였고, 그날 당신이랑 다투고 출장을 가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을 잘 들어주고 그래서 술 한 잔 마시게 된 거야. 내가 정말 미쳤었어. 진짜 딱 한 번이고, 그전에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그 여자한테 전혀 그런 마음 없다고. 그런데 정말 기억이 잘 안 나. 임신을 했다고 해서 나도 당황스러운데
나 당신이랑 헤어지기 싫어. 그러게, 왜 그랬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실수? 딱 한 번? 당신의 실수로 딴 여자랑 자니? 내가 실수로 딴 남자랑 잤다고 해도 이럴 거야? 당신이 나랑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는 당신이랑 헤어질 거야. 당신이 다른 여자랑 잤다는 거 알고서도 어떻게 당신이랑 부대끼며 살겠어? 평생 나 이거 잊지 못해. 헤어지자. 당신 회사로 모든 소장 다 갈 거야. 회사 사람들 다 알 수도 있겠지. 그 여잔 상관없다고 하더라. 상간녀 소송도 진행될 거고 이미 준비해서 소장 갔어. 당신이 나랑 헤어질 마음이 있든 없든 우리는 이혼할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이렇게 큰 상처를 주게 되어서 너무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사실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우유부단했어. 내 잘못이 커. 내가 벌 받는가 봐. 당신에게 정말 미안해. 이혼 청구했다고 하니 내가 할 말이 없네. 그렇지만 나 끝까지 당신이 나 용서해주길 기다릴게. 남편은 저에게 잘못을 고했어요. 이혼을 하더라도 제가 용서를 해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말도 더했죠.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가 친절하게 보내주었던 모든 자료들이 증거로 사용이 되었어요. 상간녀와 남편 모두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소장이 회사로 전달되었고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회사에서도 알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는 회사에서 쫓겨나듯이 그만둬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혼이 마무리가 된 후에 평생을 살던 그 지역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헤어지고 난 후에는 정말 많이 방황을 했어요. 1년 동안 집 밖에도 나오지 않고 집 안에만 갇혀 지냈었죠. 그러다가 안 되겠는지 엄마가 자수를 배워보라고 권해서 자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배우다가 점점 흥미가 생겨서 자수를 넣어주는 이불 가게를 오픈했어요. 저를 찾아오는 고객분들에게 원하는 자수를 넣어주는 서비스를 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셨던 분들께서 입소문을 많이 내주셨고 그걸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특히나 찾아오시는 고객분들 중에서는 신혼부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특별한 손자수를 넣을 수 있다는 것을 듣고선 첫 이불로 선택을 많이 하셨어요. 신혼 이불이나 예단으로 알아보고 오시는 분들 중에는 반갑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제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가 제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웠던 건 전 남편이 아닌 새로운 시댁 시모와 함께 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상간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아유,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번에 한번 여기 왔었는데 얼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 친구가 여기서 입을 맞췄을 때 같이 왔었어요. 그때 자수를 너무 이쁘고 깔끔하게 잘 놓아주셔가지고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이불 한 채 해주려고 왔어요. 우리 며느리가 예단도 해야 하니까 여기서 친족들한테 돌릴 입을 같이 맞추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며느리랑 같이 왔어요. 아, 사모님, 저 기억나요. 그때 자수 이쁘다면서 저한테 다음에 오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어머, 장성한 아드님이 계셨을 줄이야 전혀 몰랐네요. 아드님이 결혼하시나 봐요. 그때 오셨을 때 결혼 준비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을 텐데. 아유, 괜찮아요. 그때 그냥 친구랑 만나다가 저도 갑자기 오게 된 거라서. 저희도 이것저것 알아보느라고 정신이 없네요. 첫 결혼이라서 어디서 알아봐야 하나 저희도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사장님 가게 와보니까 이불 퀄리티도 퀄리티지만 특별한 자수도 놓아주시고 깔끔하니까 더 특별할 것 같아서 왔어요. 여기 우리 며느리인데 제 취향보다는 새 신부 취향에 맞춰야 하니까 같이 와봤어요. 한번 이불 좀 보여주세요. 아, 사모님, 며느리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근데, 어머, 아니, 어떻게 결혼해요? 참나. 세상 진짜 좁다 말은 했는데, 이렇게 좁을 줄이야 전혀 몰랐네. 아니, 결혼해요? 사모님, 이분 며느리 되실 분 맞으세요? 아, 당신 나 알지? 어쩐지 들어올 때부터 내 얼굴 보고 화들짝 놀라더니만. 참, 여기서 뭐해요? 아니, 그보다 결혼한 거 아니었어요? 당연히 했을 줄 알았는데 왜 이제야 결혼하지? 근데 이분은 내가 아는 시어머니가 아니신데 어떻게 여기 온 거예요? 어머, 우리 며느리 아세요? 아니,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놀라는 거야? 아니, 우리 며느리가 발이 넓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원래 여기 지역에 살던 애가 아닌데 몇 년 전에 사업 때문에 여기로 와서 엄청 사람들이랑 친해졌더라고요. 저도 며느리 가게 갔다가 알았지 뭐예요. 요 근처에서 피부관리숍 해요. 손도 야무지고 싹싹해서 사람들도 많이 가던데 손님으로 가셨던 거예요. 사실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해가지고요.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이불도 여기서 맞추고 싶은데 아이 이불도 있죠? 네? 아이요? 아유, 사모님. 제가 이런 말 해서 좀 그렇지만 일단 그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준비하시고요. 며느님이 양면 테이프인가 봐요. 이 남자 저 남자 잘도 붙네요. 아, 사모님, 진짜 저 여자 믿으세요? 아직 다 준비하신 거 아니죠? 갑자기 이런 말 드려서 죄송하지만 결혼 취소하세요. 진짜 큰일 납니다. 미정 씨? 저 알죠? 제 전 남편이랑은 어쩌고 결혼을 또 하세요? 애는요? 애는 어떻게 했어요? 당당하게 임신했다고 헤어져 달라고 했던 사람은 어디 가고 딴 남자애를 가졌대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저는 당신 전혀 모릅니다. 어디서 큰일 소리를 하세요? 어머님, 여기 사장님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다른 곳 가세요. 제가 더 좋은 곳 알고 있는데 거기서 입을 맞춰요. 여기 사장님 헛소리 하시는데요? 저 당신 모르는데 무슨 소리야? 헛소리? 참나. 당신 허미정 아니야? 우리 남편이랑 바람났던 그 여자. 임신했다면서 진단서까지 다 보내놓고서는 결혼은 딴 놈이랑 하니? 와, 진짜 대단하다 정말. 그래, 어디 한번 발뺌해봐. 당신이 그때 보낸 증거자료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한번 깔까? 증거자료를 꺼내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상간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가게 문을 열고 나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는 상간녀의 예비 시모 역시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한참을 보고 있었죠.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는 불이 나게 나가시더라고요. 저에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던 상간녀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가게에 찾아왔으니 저는 너무나 황당했어요. 이혼 후 그쪽으로는 한 번도 가지도 않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를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듣게 된 이야기는 너무나 황당했죠. 당신 그 여자랑 결혼한 거 아니었어? 임신했다면서 이혼해달라고 할 땐 언제고? 그 여자 왜 다른 남자 엄마랑 같이 혼수 보러 온 거야? 아까 우리 가게에 왔더라. 진짜 황당해서. 거기다가 그쪽 아들아이 임신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아이는 어쩌고? 그 여자랑 어떻게 된 거냐고? 아, 진짜 나도 미치겠다.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당신한테 했던 잘못 때문에 벌 받는가 봐. 나도 이제야 알았어. 결혼 준비한다는 거 내가 진짜 벌을 받는가 보다. 그 여자 내 아이 임신한 거 아니었어. 아니 임신은 했는데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내 아이가 맞는지도 모르겠어. 확인할 길이 없어.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그 여자 유산했더라고. 그 후에 얼마 안 가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더라.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알고 봤더니 부잣집 남자 꼬셔서 만나고 있었던가 보더라고. 나도 이제야 알았어. 지인이 그 여자 결혼한다면서 임신 3개월이라고 연락 오더라고. 나랑 헤어지기 전에 유산하고 나서 다른 지역에 숍 낸다고 하면서 말했었는데 그때 만났던 모양이더라고. 당신 정말 등신이다. 그래, 당신 그렇게 벌 받는가 보다, 참나. 근데 당신이랑 만났던 거 그쪽 집안에서는 전혀 모르는 거야? 이번에 그 여자 예비시댁 어머니랑 왔는데 내가 그 앞에서 다 말해버렸어. 그랬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나가던데? 그쪽 집안에서는 전혀 모르는 거야? 그게 나도 이제 알았으니까 뭐. 그 지역에서 그 여자 아는 사람도 없을 거고 자기 입으로 말했을 리는 없겠지. 당신 그 지역으로 갔다는 건 들었는데 워낙 넓어서 마주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거든. 어쨌든 미안해. 나도 이렇게 벌 받고 그 여자도 이제 벌 받을 거야.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고 나서 상간녀가 얼마 안 가 유산을 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맞을지 의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의 사이가 처음부터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자주 다투게 되었고, 그러다가 상간녀가 제가 있는 이 지역에서 숍을 열게 되면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이었죠. 남편은 그때 상간녀가 만나고 있던 남자가 제가 봤던 사모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상간녀는 미친 듯이 남자를 만나고 다녔던 모양이더라고요. 며칠 뒤 상간녀는 자기 발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돈을 던지더니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죠. 야, 너 지금 누구 인생을 망칠 일이 있어? 이미 끝난 사이 왜 입을 나불거리고 난리야? 이거 줄 테니까 제발 그 입 좀 닥치고 있어. 다시 한번 그 입 놀리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찌질한 네 남편 고작 한 번 잤다고 버린 건 너 아니야? 그래 놓고서는 왜 내 탓이야? 니네 부부가 단단했으면 내가 아무리 끼어들어도 틈이 벌어지겠니? 그렇지 않았으니 내가 끼어들 수 있었다고는 생각 안 하니?
왜 남 탓이냐고. 어쨌든 오로지 내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 네 잘못도 있고 거기다가 난 이미 위자료도 지불했어. 내 잘못값 치렀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입 나불대면 나 그때는 절대 가만 안 둬. 가만 안 두면 어쩌시려고? 신고라도 하시게? 뭘로? 무슨 이유로 신고를 할 건데?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그래, 말 잘했다. 네가 거기 결혼하면 그 남자 인생은 네가 망치는 거야. 잘못도 없는 사람 네 시궁창 같은 인생에 끌어들이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모든 사실 밝히고 그만둬. 네가 더 진행하면 나 그쪽 집안에 다 말할 수밖에 없어. 다른 사람 가정 망가뜨리고 나서 네가 무슨 새 가정을 꾸린다고 하는 거니? 기가 막혀서. 이게 진짜? 너 그러기만 해봐. 아니, 내가 그때 위자료 줬잖아. 이미 다 처벌받은 걸 가지고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야? 너랑 나랑은 이제 끝났다고. 그래, 네 남편이랑 한번 잤다. 근데 그게 뭐 어때서? 그래서 위자료 다 지불했고 끝난 사건 아니야? 근데 그걸 왜 아직까지 밖에다 떠벌리고 다니는 건데? 제발 좀 조용히 좀 살자. 네가 이 사실 말하면 내 인생 막 망하겠니? 네 인생도 망하게 할 거야.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정말 진짜 여기 사장님 전 남편이랑 바람이라도 피웠다는 거니? 안 그래도 이상하다 싶었어. 우리 애가 만나던 여자들이랑 너무나 달라서 어디서 만났나 했는데 너 작정하고 우리 애한테 접근한 거니? 뱃속에 있다는 아이도 우리 애가 맞아? 나 이 결혼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넌 이제 더 이상 우리 집 며느리가 아니다. 아니 어머님, 여기 어떻게... 아니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하는 게 너무나 화가 나서 그냥 화를 낸 거예요. 과거 가지고 말하는 거라서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님, 진정하시고 오해 푸세요. 됐다. 네 입으로 지금 말하지 않았니? 여기 사장님 남편이랑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사장님한테 위자료 준 거 아니니? 내가 정말 멍청했구나. 이걸 모르고 임신했다니 무작정 결혼시키려고 했으니 너 단단히 준비해야 할 거야. 뱃속에 있는 아이도 내 핏줄 아니면 내가 너 가만 안 둘 테니 각오해. 상간녀가 난리를 피우는 사이에 그 모습으로 상간녀의 예비 시모가 모두 보고 있었어요. 그때 난리가 난 이후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가게 찾아왔던 사모님에게 저는 당사자에게 직접 듣는 게 낫다면서 말을 하고 있었죠. 때마침 상간녀가 찾아와 난리를 피우며 자신이 한 일을 자신의 입으로 모두 말한 덕분에 저는 제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서 모든 사실을 밝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상간녀의 부잣집 며느리로 들어가려던 계획은 모두 실패로 끝이 나게 된 듯 했습니다. 새 시댁에서 강력하게 반대에 나서자 상간녀는 하다 안 됐는지 저를 찾아와 빌기 시작했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저희 시어머님께 다 사실이 아니라고 한 번만 말해주세요. 오해에서 생긴 일이고 나중에 다 정리를 했다고 말해주세요. 저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뱃속에 아이도 있고 저 정말 이번에는 거짓말 아니고 그 사람 사랑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속죄하면서 살게요. 돈을 달라면 줄 테니 한 번만 말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나한테 부탁하러 온 거야?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데? 내 전남편이랑 바람 피운 거? 아닌 내 전남편 아이를 가졌다는 거? 어떤 걸 말해야 하지? 뭐든 말은 해줄게. 둘 중 하나 한번 골라봐. 근데 그걸 말한다고 하면 더 화를 돋구는 거 아니니?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와서 부탁하는 건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당신 지금 날 뭘로 보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부탁하지 말고 당신 입으로 다 떠벌린 거니 당신이 해결해. 참나 어이가 없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당신 남편이랑 나랑 만나지 않았다고 좀 해주세요. 제가 정말 미안해요. 근데 나 저 사람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정말 잘못했고 미안했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어요. 얼마든지 돈은 줄 테니까 제발 한번 별 사이 아니었다. 오해한 거고 위자료도 그런 말이 아니다. 한 번만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쪽이 말하면 시댁에서도 어느 정도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요? 아, 내가 왜?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거든? 바람도 뻔뻔해야 피운다더니만 너는 면상이 철면 피니? 그리고 기억 못하는 모양인데 그때 나한테 보내준 사진, 메시지 다 안 지우고 그대로 남아있어. 그것도 고스란히. 내가 그거 네 시댁으로 한번 보내볼까? 그걸 원하는 거면 내가 그렇게 해주고 그런 게 아니면 당장 내 가게에서 꺼져. 당신이 우리 가게에 있으면 재수 없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저는 찾아와 비는 상간녀를 쫓아내고 가게 문 앞으로 소금을 잔뜩 뿌렸습니다. 결국 상간녀는 새 시댁에 반대해 결혼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의 시간이 더 지나고 상간녀는 양육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출산을 한 후에 친사 검사를 했는데 사모님 아들의 자식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해요. 이 때문에 상간녀는 명예훼손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죠. 숍을 운영하고 있던 상간녀는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는 바람에 숍을 접어야 했습니다. 유부남 꼬셔서 바람 피운 것뿐만 아니라 남의 아이를 갖고 나서 책임지라고 했던 것까지 모든 사실들이 알려졌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찾았던 건지 동네에서도 놀기만 좋아하는 백수 놈팡이로 소문난 남자가 아이의 친아빠로 밝혀졌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일이라곤 제대로 한 적도 없다던 남자라고 하니 어떻게 상간녀를 만났는지 안 봐도 뻔했습니다. 상간녀는 그 남자와 함께 다른 동네로 쫓겨나듯이 이사를 가버렸다고 해요. 소문으로는 그 남자는 일도 안 하고 매일 술만 마시고 있고 상간녀 혼자 투잡 뛰어가며 어렵게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가게로 와서 펑펑 울며 무릎 꿇고 사과하는 상간녀의 얼굴을 보면서도 놀라웠지만 딴 남자아이를 갖고 나서 부잣집 아들에게 책임지라고 했던 상간녀의 뻔뻔함을 보고 불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보다 싶기도 했네요. 어쨌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걸 이로써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저도 안정을 찾고 가게를 잘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더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보려고요. 제 놀라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랄게요.